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1학년, 2학년 말씀드렸는데요. 3학년도 이어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랑 독서도 잘 하셨죠? 네. 저는 전자책을 읽고부터 책 읽는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원래도 조금 빠르게 읽는 편이었는데, 전자책은 이 화면이, 이게 눈 안에 화면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책 전체 페이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나갈 때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너무 대충 읽는 건가? 네, 근데 어쨌든 뭐, 속독이냐 정독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많은데요. 뭐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른인 저의 경우에는요, 속독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빠른 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틈새 시간을 쪼개서 독서를 해야 되잖아요. 엄마들은 누가 책 읽으라고 그렇게 여유롭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막 화장실 앉아서 읽고 애들 기다리면서 차에서 읽고 막 예, 그러느라 보니까 네, 전자책을 읽는 게 참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3학년, 이제 예비 3학년들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비 3학년 어머님들의 관심과 걱정이 가장 폭발적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학년이 이제 되지 않을 건데 그 전에 미리부터 3학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이 영상에 많이 주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학년이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훨씬 더 긴장해요. 엄마가 그 막 혼자 막 더 걱정되고 엄청 긴장하고 자꾸 이제 주변에서 뭐가 많이 들려요, 얘기가. 3학년 올라갈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요.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각종 상술과 주변 엄마들의 이야기, 이래야 한다더라, 이래야 한다더라, 이거는 기본이다더라, 뭐가 기본인지, 네, 그 기본이라는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저 자꾸 기본이라는 말씀하시는 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음, 뭐가 그렇게 기본인가요? 네, 기본은 교과서예요. 제가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꾸 교과서 타령을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뭐 홍보 대사인가요? 제가 뭐 교육청 홍보 대사고 뭐 교육부 홍보 대사인가요? 아니에요. 교과서가 별로면 저도 교과서 타령 안 해요. 네. 교과서가 별로면 저희 애들 교과서 안 시켜요. 문제집 시키지. 더 좋은, 네, 더 좋은 교재, 더 좋은 학원 가라고 하죠. 근데 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교과서가 좋아요, 실제로. 기본은 그거예요. 네. 자꾸 뭐 몇 학년에 뭐는 기본이지라고 하면서 막 듣도 보도 못한 자격증과 시험과 내 각종 사교육들 얘기 그렇게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근거가 불충분해요. 네, 근거를 잘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3학년 올라갈 때 가장 긴장하시는 거 포인트, 네, 아시죠? 과목이 확 늘어나죠. 근데 그냥 과목만 늘어난 거고요. 실제로 다 2학년 때까지 하던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모두 다 2학년 때 통합교과 안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조금 더 깊어지고 3학년의 수준에 맞게 이제 하나의 과목으로 독립을 했을 뿐인 거지. 네. 아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을 막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회과학, 가장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회과학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5, 6학년 올라가면 암기할 내용도 많고요.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꽤나 복잡한 그런 차시의 그런 주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3학년 때는 아니에요. 네. 그냥 수업을 이렇게 듣고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으라고 할 때 읽고, 문제를 풀으라고 할 때 풀고,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 하고, 실험 결론 나올 때 선생님 정리하실 때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회랑 과학이 하나도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회는 재미없고, 과학은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만 다르지. 어려운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엄마들이 긴장해가지고요. 막 전집부터 드리는 거예요. 전집이 이렇게 우리 집에 배달 오시면 아이가 그림처럼 앉아서 그거를 쫙 읽고 3학년이 되기 전에 미리 쫙 읽은 다음에 네, 학교에 가서 사회, 과학 수업을 즐거워하고 막 넓은 배경 지식으로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렇게 쫙 치고 나갈 것 같잖아요. 네, 큰 상관없어요. 네. 네. 독서는요, 가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다양하게, 폭넓게, 만화책이든 전집이든 단행본이든 동화책이든, 네, 역사책이든, 아이가 자기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따라서 그거를 막 쫓아가고 이걸 읽고 재밌네 이것도 또 읽고 이렇게 옮겨가도록 해주세요.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될 때예요. 1, 2학년 때 많이 읽던 친구들도 3학년 되면서 독서 시간이 팍 줄어들어요. 어, 이렇게 독서 시간을 줄이고 문제집 푸는 시간, 학원 시간을 늘린 친구들은요, 독서를 폭넓게 쭉쭉 계속해서 사고력을 늘린 친구들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깊은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걔네들 뛰어넘으려고 지금 이렇게 문제집 풀리고 학원 가는 거잖아요. 내가 걔네들을 압도하는, 우리 아이가 걔네들 위에 있기를 바란다면요. 네, 독서예요. 무조건 독서예요. 저는 지금 저희 아이들 이제 예비 6학년, 5학년이에요.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그거 좀 더 할 걸. 문제집 좀 더 풀릴 걸.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문제집 덜 풀려서 아쉽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책 좀 더 사줄 걸. 책 좀 더 읽힐 걸. 원하는 책 있을 때 그 책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줄 걸. 그거는 후회를 합니다. 그거는 안타까워요. 네. 아시겠죠? 네. 제가 뭘 안타까워하는지, 그렇다면 저보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그거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동생 같고 친구 같고 언니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되잖아요. 일단 과목이 늘어난 데다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돼요. 왜냐면 다 같이 그냥 하니까. 근데 학교를 늦게 끝나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 생활이 막 되게 즐거운 친구들, 일부 친구들은요, 학교에 더 오랜 시간 머무는 걸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에서 한 10% 정도, 네, 나머지 친구들은요, 6교시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 미치려고 그래요. 네. 하면서 그게 막 뭔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지금 뛰어나가서 놀고 싶고, 당장 집에 막 뛰어가고 싶고, 다시는 뭘 하고 싶지 않고, 담임들은 어떠냐면요. 6교시 시작할 때 정말 이를 악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하고, 네, 점심 먹고 졸려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네, 수업을 1시간, 마지막 시간을 하려면요. 정말, 네, 이게 에너지를 바닥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여름에는 더워서 졸리고요. 겨울에는 막 추워서, 네, 그렇습니다. 히터 틀면 또 더워서 또 졸리고요. 하여튼 그럴 만큼 아이들이 6교시라는 수업 자체에 처음 겪기 때문에 일단 좀 몸이 피곤하고 학교가 재미없어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학교 좀 시시하고 지루해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서 또 특징이 1, 2학년 때 나 그래도 공부 잘해. 나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해 라고 하던 친구들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기 시작을 하는 시기가 바로 3학년이에요. 이제 단원평가를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요. 네, 물론 2학년 때도 해왔던 거지만 이제 아이들마다 실력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요. 자기들끼리 더 잘 알아요. 막 줄 쫙 세웁니다. 네. 담임이 줄을 세워주지 않아도 돼요. 자기들끼리 막 순위가 막 나와요. 아이들도 점수에 굉장히 예민해요. 점수에 굳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들도 정말 100점 맞고 싶어 해요. 나는 뭐 30점 맞아도 상관없어. 그 친구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마음에는요, 100점 맞은 친구가 너무나 부럽고, 100점을 너무나 맞고 싶고, 그게 보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나도 100점을 맞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실 안에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100점 맞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틀리고 나면 부끄러워요. 애들 사이에서 되게 창피해해요. 자기 몇 개 틀린 시험지 친구들이 볼까봐 막 숨겨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규정을 짓죠. 반대로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잘난 척의 그 길로 들어갑니다. 나 잘하네? 나 이제 우리 선생님이 나 잘한다고 생각하시네. 친구들이 나 부러워하네. 라고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잘하는 아이, 똑똑한 아이로 규정짓고, 네, 이제 얄미운 행동과 그런 잘난 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아이들마다 이제 특성이 조금씩 더 또렷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남녀의 차이를 잠깐 보자면, 남자 친구들은 이제 막 체육을 하고 싶어서 죽어요. 정말. 네. 뭐 1학년 때는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하는 행동도 뭐 체육을 하든 수학을 하든 애들이 다 선호도가 아이에 따라서 달랐지 성별에 따라서 뚜렷해지진 않았는데요. 3학년이 되면서
남자들은요, 막 틈만 나면 체육을 하자고 하고, 여자들은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꼼짝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잘 해오던 운동을 3학년 친구들은, 남자 친구들은 늘리고요, 여자 친구들은 이제 줄여버리죠. 근데 여자 친구들 절대 운동 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영 싫어하면 다른 운동을 찾더라도, 제가 추천드리기는 여자 친구들은 줄넘기, 네, 뭐 점프, 뭐 무슨 교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성장판도 자극하고 운동량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살이 찌면 아무래도 내 성조숙증 때문에 좀 염려가 돼요. 그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가뿐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줄넘기를 열심히 잘 하면 내 학교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기가 쉽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서 운동 끊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고, 남자친구들은요 더 발산할 수 있도록 운동을 좀 늘려주세요. 운동량을. 수업을 자꾸 늘리지 마시고요. 3학년이 되면요, 엄마들이 이제 이걸 해야 된다더라, 이거는 기본이다더라, 이거는 뭐 3학년 때는 꼭 시작해야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많은지, 그거 안 해도 다 잘 커요. 그렇게까지 네, 꼭 해야 되는 거 독서 하세요. 네. 그 수업 늘리지 마세요. 아이들 학교에서 과목 늘어났고, 학교에서 학교 끝나는 시간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학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는 어디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누가 감당하실 건가요? 네. 그 엄마가 다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스트레스를 애초에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겨우 10살 된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살기 싫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년에 수능 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내년에 수능 보는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도는 거 보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잘 커요. 엄마들이 말하는 그 기본이라고 하는 거, 그거 기본 아니에요. 네, 정말로, 좀 가만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뭐 영어도 안 하던 아이들도 영어도 막 학원을 넣고 대형 어학원을 막 찾아다니고 하는데요. 영어를 처음에 이제 어떤 기관에 보내실 때는요, 대형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비교가 돼요. 대형 어학원은요, 이 레벨이 그냥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이기 때문에요. 자신감을 잃기가 딱 좋아요. 정말 탁월하다. 영어 유치원도 나왔고 영어를 꾸준히 했다. 그러면 대형을 가서 더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느끼면서 가는 게 맞는데요.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간다는 이유로 비싸고 네, 수업 시간이 많은 대형 어학원을 굳이 가서 네, 그 친구들 전기세 내주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도요, 공부방에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발품 팔아서 찾으셔야 돼요. 엄마가 못 해주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제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아이는 점점 커가고 엄마랑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네,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좋은 스승님을 네, 연결해줘야죠. 그게 이제 엄마의 일인데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대형 어학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뭔 일이 생기냐면 자꾸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엄마는 좋아요. 안 그래도 불안했고, 안 그래도 집에서 엄마표로 하다가 불안한 마음에 한 번쯤은 테스트를 시켜보고 싶었는데, 학원에 갔더니 마침 레벨 테스트가 무료래 라고 하면요, 애를 막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 레벨 테스트만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각종 경시대회 있죠. 뭐 성대 경시, 뭐 교대 경시, 또 뭐 그런 사설 업체에서 하는, 네, 그런 사교육 업체에서 하는 수학 대회, 뭐 과학 대회, 영재 대회 다 많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 나 진짜 저기 나가서 저 한번 진짜 100점 맞아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면요, 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제가 안 해봤겠어요? 네. 해봤죠. 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던지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시험장에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진짜 막 거기 시험장에 뛰어 들어가는데, 애랑 같이 손잡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토할 뻔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요, 네, 지나고 나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네. 애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그 한번 시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꼬시고 데리고 가가지고 온 가족이 막 출동을 해서, 네,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었어요. 저 한 이제 몇 번 해보고요, 안 해요. 그거 안 해도요, 내 아이의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아이도 저도 알아요. 이제 해왔던 패턴대로 계속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내 아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점수로 그걸 받아보지 않아도 내 아이가 정체되지 않고 잘하고 있다라는 걸요, 서로 알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몇 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초기에는 레벨 테스트를 받는 게 좋냐? 아, 레벨 테스트 엄청 힘들어요. 받아보셨어요, 혹시 엄마들? 네. 레벨 테스트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요. 저는 제가 애 레벨 테스트 데리고 다니면서 시키고 경시대회 막 가서 문제 풀으라고 하고 이럴 때 그 아이 입장에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영어 수업, 무료 영어 수업을 이렇게 들으러 다녔어요. 오전에 하는 곳도 있고, 저녁에 하는 곳도 있고, 무료라고 하면 또 가야 되잖아요. 저도 영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갈 때마다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네, 그 레벨 테스트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밖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요, 되게 힘들어요. 그쪽에서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정형화된 문제들, 문제집과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요. 하면서 긴장도 되지만, 네, 내가 어떻게 말하면, 아, 이거는 또 레벨에 영향을 미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잘 안 되는데, 뭐 어떻게든 높은 레벨을 받고 싶은 마음에, 네,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에 애를 쓰면서 막 그 테스트에 임하다 보니까요. 아, 아이가 레벨 테스트 보고 나와서 막 얼굴이 그렇게 썩어 있었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저도 보고 나오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아이한테 레벨 테스트를 강요했던 게 너무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매일 꾸준히 하고 있으면요. 실력을 그렇게 개별 학원에서, 그리고 일반 사설 업체, 어느 기관, 특정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 네, 좀 진득하게, 묵직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 테스트 한 번에, 와! 막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하는데 또 잘 안 나서, 그럼 너 이거 왜 이렇게 점수가 막, 잠시만, 이제 또 그 한 번에 일희일비하는, 네, 그렇게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일희일비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기 참 부끄럽네요. 네. 다 그러고 사는 거죠. 제가 했던 실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친구들 학업 스트레스 너무 주지 마시고요. 습관 잘 잡고, 엄마가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네. 엄마가 여유롭게. 아이고, 똑같아. 3학년 돼도 잘할 거야, 너는. 그럼 3학년 뭐 별거 있어? 3학년 되면 더 재밌지. 반에 애들도 막 더 오랫동안 놀고, 쉬는 시간도 더 많고, 점심시간에도 더 나가서 놀고, 엄청 재밌을 거야. 3학년 되니까 더 재밌다고 하는 형들이 많더라. 그 동네 엄마들 보니까 3학년 되니까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 2학년 때보다? 하면서 또 막 지어내세요. 그래가지고, 너 이래가지고 3학년 돼가지고 어떻게 따라갈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애도 깝깝해요. 네.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3학년 뭐 별거 있어? 이런 마음으로 3학년은 2학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엄마가 여유롭게, 네, 여유로운 척, 쿨한 척 아시죠? 우아한 척, 네, 그렇게 3학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